기다리던 우리 2025년 국카스텐의 보컬 하현우 가수님의 팬미팅 문이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MC를 맡게 된 안주영이고요. 저는 현재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 프로그램 10시부터 진행하는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 RK 홈쇼핑을 진행하고 있는 안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목소리, 마음을 울리는 음악, 그리고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하현우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이셨을 텐데요. 오늘은 무대 위의 아티스트이면서 또 사람 하현우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복면가왕에서 9연승을 하시고요. 우리 동네 음악대장 국카스텐의 보컬 가왕 하현우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힘차게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하현우입니다. 와, 너무 실물이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또 하현우님 이렇게 모셨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LA에 언제 도착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네. 이틀 전에 도착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쵸? 어제 도착했구나? 어제 도착하셨나요? 와. 어제 도착했네요, 어제. 그러면 지금 시차정도 못 하셨는데 이렇게 또 오렌지 카운티의 우리 주민분들 보기 위해서 또 팬미팅이잖아요. 우리 하현우 씨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짧아요. 우리 하현우 가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들 좀 집중해서 저희 같이 이제 하현우 가수님이랑 토크 타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현우 가수님 퀴즈도 내면서 선물도 드리고 우리 하현우 가수님의 노래까지 들을 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가수님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앉아서 그러면 토크 타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 여기 앉을까요? 예. 네. 저희 일단 질문들이 굉장히 우리 팬미팅이어서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이렇게 제가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정규 3집을 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네, 바로 9월 18일에 발매가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하현우 씨가 11년 만에 앨범을 냈습니다. 맞죠? 예. 아니 근데 이게 11년 만에 앨범을 내셨으면 뭔가 우리 가수님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1년 만에 이제 내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 EP 앨범도 내고 싱글 음원들도 내고 그리고 여러 OST들도 녹음하고 프로젝트 그렇죠. 앨범도 녹음하고 네. 바쁘게 지냈어요. 사실 그리고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국카스텐 앨범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앨범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좀 앨범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네. 앨범에 대한 작품성에 좀 중점을 많이 뒀고 와, 그리고 네네. 밴드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잘 뿌리처럼 우리 음악의 뿌리처럼 네. 잘 지키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와.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21트랙을 넣었습니다 앨범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국카스텐 3집 앨범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들으시면 나름대로의 스토리라인을 가진 채로 이렇게 좀 어떤 긴 뮤지컬 음악을 좀 감상한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예. 아니 진짜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현우 가수님? 네, 아우. 제가 원래 더 잘하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특히 또 우리 하현우 가수님 뵈면은 사실은 OST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OST 중에 내 얘기를 들어줘
이 음악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감성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예. 이거 부르실 때 혹시 우리 가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음악 OST 음악이 약간 80년대 그런 아. 풍의 음악이에요. 보컬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뭐 노래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구수하게 불렀다고 해야 되나? 구수하게. 예. 원래는 뭐 잠깐 내 얘길 들어주어 원래 이렇게 불렀으면 오. 거기서는 약간 좀 네. 잠깐 내 얘길 들어주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와, 진짜 라이브로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근데 뭐 네. OST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엄청 많이 그쵸? 불렀어요. 진짜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부르셨는데 게임 음악 특히 게임 음악도 그쵸? 되게 많이 불렀고. 게임 OST도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유명한데 그 혹시 게임 OST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OST랑 작업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게임 음악 그 게임 OST 같은 경우에서는 좀 그 게임 스토리 같은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네. 그리고 그 어떤 게임에 있는 그 캐릭터들 거기에 유저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거기에 좀 이렇게 대입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쵸, 이입을 많이 그래서 하죠. 진짜로 그 게임의 어떤 가상 공간, 그 가상 오. 세계가 사실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진짜 깊이 이제 빠져서 게임을 하는 건데 오. 그 자기 게임의 OST를 불렀다 하면 그 게임관, 그 게임의 세계관과 되게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뭔가 되게 다크한 노래는 또 되게 다크하게 오. 불러야 되거든요. 아니 게임 그 OST 들어보니까 저도 게임을 잘 못하는데도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네. 어둠의 노래 이렇게 할 때는 막 붉은 길 화염 위에 막 이러면서 약간 막 긁으면서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오셔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미국 교민분들 보니까 좀 떨린다, 우리 팬분들 보니까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활동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아직도 2007년도에 국카스텐으로 처음 이제 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의 18년 정도가 됐네요. 예, 제가 와. 밴드는 원래 한 2001년도쯤부터 이제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밴드를 이제 하기 시작했었고 네. 이제 어설프게 밴드를 이렇게 좀 하다가 팀 이름 좀 바꾸고 군대 갔다 와서 국카스텐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도에 첫 활동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어떤 무대에서 혹시 뭐 떨리거나 이런 무대가 있으신가요? 사실 무대는 다 떨려요. 그냥 아. 다 떨려요.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떨려요. 그냥. 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공연을 해봤고 그러니까요. 의자들만 있는 데서도 공연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연을 오. 하러 왔는데 관객이 한 명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공연을 하러 왔는데 공연장이 물에 잠겨가지고 어머. 바가지로 물 푸고 그냥 다 온 적도 있었어요. 오. 정말 수많은 무대들, 되게 글로벌한 무대들에서도 해보고 여러 무대들을 해봤지만 네. 어쨌든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네. 그 긴장감은 어쨌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오면 이 무대에서 어떤 그 뮤지션으로서 이 무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것들이 와. 특히 나이를 이제 더 많이 먹어가면서부터 네.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하영우 가수님은 진심으로 노래하는 또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근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안이신데. 네. 다행이죠.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동안이라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네. 너무나 멋지시죠.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우리 팬분들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 음악을 많이 작사 작곡을 하시잖아요. 예. 창작을 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는지, 뭐 팬들에게 받으시는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받으시는지,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걸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좀 많이 얻어요. 오. 책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고요. 네네. 국카스텐 1집에 붉은 밭이라는 1집이 아니구나. 1.5집에 그
붉은 밭이라는 노래는 꿈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오. 얻어서 한 것도 있고 와. 또 이번에 국가스텐 3집에서 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컵은 우리의 어떤 육신,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이어령 선생님께서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썼던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컵 안에 있는 이 컵이 깨진다고 해도 이 컵 안에 있는 공간에 있던 그 공간의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 네, 그래서 어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깊게 통찰하셨던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또 와. 컵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멋지십니다. 야, 아니 이게 창작 활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그쵸? 많이 드네요. 창작이라는 게 큰 네. 책임감을 가질수록 어려운 거지만 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들어내는 게 네. 창작이니까. 예.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음악을 오래오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걸 저는 좀 많이 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또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요즘 혹시 꽂혀있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네. 오로지 등산만 합니다. 오. 트레킹, 등산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네. 트레킹을 하게 되면 좋은 게 그 땀도 흘리고 그리고 뭔가 이 몸에 어떤 노폐물도 나가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도 그게 정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너무 좋은 취미네요.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취미를 등산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되게 나쁜 취미를 갖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쁜 취미 어떤 거? 뭐, 네. 뭐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제가 네. 뭐 막 술 같은 거 마시고 어. 막 그랬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뭐 되게 좋고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온 게 아무래도 등산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그럼 즐겨 하시네요. 웬만한 운동들 다. 네, 그리고 어. 등산이 또 혼자 어떻게 올라가면은 막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네.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쵸.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디톡스? 공기도 좋고, 예,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자연만 이렇게 딱 산만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되게 초연해지면서 어떤 그쵸. 인간의 어떤 근원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저는 그래서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TV에서 하현우님 뵀을 때 그 당시에 뭐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취미를 누군가 여쭤보셨더니 이렇게 사주나 관상 보는 거를 또 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떤가요? 손금, 관상 손금, 예. 뭐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쵸? 재미로 좋아해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네. 이제 책을 읽었는데 군대 안에 있는 책들이 읽을 만한 게 이제 없더라고요. 시간이 어, 지나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손금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근데 주변에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하다가 그냥 심심하게 사람들 손바닥에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때부터 손금이나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그게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 관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은 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관상도 아닌 것 되게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최강창민, 동방신기 최강창민 가수님이랑 예. 콜라보를 하셨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혹시 그분 말고 좀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느 분이 계실까요? 좀 많아요. 많죠. 되게, 많으시. 많고, 어떤 곡에 따라서 만드는 곡에 따라서 아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그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는 젊은 그 후배 아티스트들과도 해보고 싶고 또 네. 되게 오랜 경험이 쌓인 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배 뮤지션 분들하고도 좀 하고 싶고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전혀 다른 장르에 있는 분들하고도 하고 싶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그 복면가왕에서도 장르 다양하게 노래를 다 너무 진짜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왠지 하현우 가수님이 어떤 분이랑 해도 콜라보레이션을 뭔가 성공적으로 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자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네. 저는 약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배려심이 되게 좋아요. 어. 그래가지고 뭘 하면
제가 다 이렇게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 게 너무 제가 심해서 그런 제 자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이제 공연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 애를 먹는 느낌이 들면 막 프롬프트 막 이런 데다가 막 써줘요. 제가 직접 써서 네네. 뭐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걸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주변에 우리 하현우 가수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대를 하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는데 누가 그래요? 내가 성격이 좋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격입니다. 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저는 그래도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오늘 함께 계시는 여기 팬분들도 굉장히 영광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콜라보레이션 계속해서 이제 질문 중에 그러면 뭐 고음도 잘하시고 저음도 잘하시고 완벽한 가수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좀 콜라보레이션 할 때 나는 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네. 누구 하나 이렇게 뭔가 튀어 보이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상대방의 개성을 조금 더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딱 그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리고 네. 나서는 상대방이 뭔가 좀 상대방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거기서 또 배려가 보이네요.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제가 워낙 소리도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돌직구로 소리가 날아가는 소리다 보니까 이 상대방도 같은 돌직구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만약에 그쵸. 전혀 다른 게 장르라면 사실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많이 보신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음악을 하면서 스스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순간이죠. 지금 그쵸? 제가 네. 참 저기 어디 경기도 안산 살고 있다가 막 이제 막 여러 일 하면서 알바하고 막 하다가 정말 사람 한 명도 없는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막 하다가 점점 사람 많은 데서 막 공연하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 와서 또 여기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고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되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함부로 이렇게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사실은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현우 가수님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또 질문에 대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오셨으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하현우님에게 팬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거울 같은 존재죠. 거울. 뭔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팬분들인 것 같아요. 이 팬분들은 아주 넓게 보면은 팬이지만은 사실 이게 계속 변해요. 이 팬분들도 계속 뭔가 변하고 내가 음악을 게으르게 하면 여전히 그대로 거울에 비추듯이 그게 다 이렇게 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다듬잖아요.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나태해지거나 뭐 좀 외면을 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할 때마다 팬분들을 볼 때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것 같이 항상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존재가 저는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이다. 멋진 말입니다. 정말 우리 팬분들에 대한 정말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또 그만큼 책임감이 또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사람 일이 맨날 같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 행복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하현우 가수님에게도 분명히 나 정말 이 가수 이거 때려치고 싶다. 정말 왜 이렇게 슬럼프가 오냐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또 그 슬럼프가 왔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없으셨나요 혹시? 슬럼프는 네. 글쎄요. 제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나가면서 네. 제가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나갔었어요. 맞아요. 네. 2012년도, 13년도 그리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2016년 뭐 이때쯤 나갔었는데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어떤 생존 게임 같다라는 그쵸. 느낌도 들었고 약간 경쟁 같은 느낌. 맞아요. 살아남기 네. 위해서.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부터 늘 그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 네. 경쟁이라는 체계 속에서 음악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살아남고 떨어지고 살아남고 떨어지고 막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이게 음악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구연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의 부담이 심했고 그랬을 것 반년 같아요. 동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것도 팬분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을 듣고 어떤 분은 와서 제 앞에서 울면서 네. 자기가 암에 걸렸었는데 네. 그 힘든 시간을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들,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막 음악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제가 아주 작은 이 어떤 존재인 제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되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내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일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살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슬럼프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뮤지션으로서 오랜 시간 이렇게 음악을 했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조금 더 어른이 됐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정규 앨범 3집을 만들면서는 네. 내가 만약에 옛날에 정규 앨범 3집을 만들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저는 음악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렇게 힘들게 음악을 아. 곡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21트랙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정말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녕 그때도 제가 음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네. 뭔가 제 자신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든 채로 몇 년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큰 결과물들을 지금 내놓게 되어서 지금은 뿌듯합니다. 예. 아, 너무 멋지십니다. 이게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음악 하시면서 가수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또 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음악인으로서뿐만 네.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냥 저도 되게 힘들었던 순간에 누군가 막 도와줬었어요. 조금씩 막 다쳤을 때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 네.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굶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그냥 저에게 먹을 음식을 준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음악 처음 했을 때는 저의 오만함으로 음악을 시작했던 적도 있었어요. 막 예, 내가 멋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진짜 이 음악으로 세계를 제패할 거야 막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네. 또 해봤었어요. 어릴 때, 치기 어릴 때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어떤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음악인 그런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현우 가수님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하현우 가수님 TV 보다가 무전여행 하셨다는 걸 봤어요. 그때 네. 이제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예. 가셨다고 해서 정말 지나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원래 산티아고로 가려고 그랬어요. 산티아고. 그쵸. 산티아고로 이렇게 책에서 산티아고가 나오길래 네. 와 산티아고 진짜 가고 싶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산에서 강원도까지 걸어갔었어요. 그냥. 걸어가셨대요. 네, 와. 한 5일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돈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무작정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손님이 먹다가 남은 음식 좀 싸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서 갔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얘기하실 때.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산티아고로 가세요.
아 그래서 그때 그래도 한 뭐 일주일 이상 여행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죠? 뭐 당시 네. 이제 뭐 걸어가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힘들다, 힘들고 괴롭다. 그쵸. 예.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어떤 내 가능성,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느꼈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비슷한 질문의 맥락인데 요즘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언제였나요? 그냥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함을 느껴요. 그냥 저희 가족 다 건강하고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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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나 진짜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이 귀감이 되는 자리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이 복면가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9연승 하시면서 정말 시청률 거의 1등 하시고 너무너무나 멋진 순간들이 많으셨는데 무대를 혹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노래 선곡을 하셨잖아요. 야, 도대체 이 곡은 내가 해도 되나? 이런 곡이 혹시 있으셨나요? 약간 이 판타스틱 노래 베이비? 그쵸? 판타스틱 베이비나 아니면 봄비라는 노래. 봄비라는 노래는 네. 워낙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네. 부르셨던 노래여가지고 이 깊이를 내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심했었고 네. 판타스틱 베이비는 그냥 랩 자체를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뭐 그 이렇게 중간 그냥 부분에 붐 샤깔라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서 하는 파트를 저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부담감이 좀 셌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네, 경연을 실제로 하는데 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그때 꼈었어요 안에다가. 왜냐면 네네네. 이제 그래야 쓰셔야 되니까. 쓰고 네. 그 이제 가사를 봐야 되잖아요. 앞에 가사를 이렇게 왜냐면 말이 너무 빠르니까 오. 가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렌즈를 빼고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앞에 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만 보면은 제가 네. 노래를 부를 때 네. 그냥 이렇게 안 부르고 붐시아카 붐시아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때야 진짜 위기의 순간.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불렀을 때는 그쵸, 그 노래도 부르셨고. 네. 턱 디스크가 있어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턱이 빠졌었어요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어머.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침 흘리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행히 가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행이네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위기가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연승을 하셨다니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복면가왕의 그 복면을 쓰셨을 때 그 예. 렌즈를 끼더라도 앞이 잘 안 보이나요? 아니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그래도. 보일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앞에 잘 계신 안 분들. 보여요. 그렇군요. 네. 네, 궁금했습니다. 저도 한번 뭐 쓰면 어떻게 되나. 더워요. 더워요? 네. 땀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나 떨리는 순간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너무 떨리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떨렸죠. 그쵸. 그러면은 그 복면가왕에서 많은 곡들을 불러주셨는데 혹시 그 많은 곡들 중에 어떤 기준으로 노래들을 좀 선곡을 하셨는지랑 이게 직접 고르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에게 좀 추천을 받아서 고르신 건지 궁금해요. 거의 다 이제 직접 골랐고요.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을 셋리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거기서 좀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노래들에 다 스토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경연에서는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했으니까 이번에서 또 다른 분위기를 좀 해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특히 편곡에 있어서 신경을 저는 많이 썼습니다. 맞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편곡한 곡들이 다. 사실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장기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항상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기존 경연곡들의 어떤 구성과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봄비라는 노래 그거 하는 것도 처음에 막 징소리 나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 소리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오, 와. 직접 해가지고 아, 이 소리가 더 깊이 막 울리는 걸까? 그래서 이 소리가 더 깊나 하면서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감동의 무대를 또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복면가왕에 원래는 처음에 안 나가시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얘기를. 예, 처음에는 네. 이렇게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했었죠. 어떤 계기로 복면가왕을 또 출연하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우선은 그때 되게 제가 힘든 시기였고 사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뭔가 좀 그런 걸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이었었는데 예. 그리고 한번 나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처음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와 재밌다. 이거 한 번만 좀 더 하고 싶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그쵸. 됐죠. 예.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신 거 들었어요. 그 어떤 지나가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 왜 안 나가냐고 복면가왕 얘기하셔서 맞아요. 그것도 약간 계기가 네. 됐다고 얘기를. 그런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쵸 그쵸. 네.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추천을 또 받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복면가왕에 보면은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복면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정체가 누구지 하면서 정체를 추측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댓글들 중에 좀 가장 웃겼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연 누나? 뭐 이런 거. 하얀 누나 이렇게? 저희 이제 베이스 치는 애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처음 나갈 때. 근데 베이스 치는 애가 TV를 틀어놓고 집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소리가. 그래서 현우 형이 왜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근데 와. 가면 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형이 약간 사람들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처음 딱 들었을 때. 아니 너무너무 웃기네요 그 댓글이. 그러면 혹시 다시 복면을 쓰고 무대에 설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그때 그걸로 너무 됐습니다. 힘드셨구나. 그냥 제 인생이 그런 경영은 거기서 딱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냥 그때 모든 걸 다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다 걸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나서 사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경연의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음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정서적으로도 이제 너무 많이 되게 지친 상태였었고요. 예, 그쵸.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나 어떤 그런 울타리 밖으로 좀 나가고 싶었었어요. 예. 와, 오늘 또 너무나 진짜 많은 이야기, 또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하연우 가수님께서 또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우리 팬분들이 참여를 하실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뭐 많이 참여하시면요, 오늘 굉장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하연우님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연우 가수님과 또 이제 사인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인을 한 장씩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 우메켄에서 협찬하는 여러 가지 뭐 화장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드리는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OX 퀴즈부터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 손을 크게 들어주시고 또 이 O나 X를 둘 중에 하나 50%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O나 X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 가수님과 촬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연우 가수님께는 정답을 우리 하연우 가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왜냐면 우리 하연우 가수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연우는 혼자 노래방에 가서 자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중에 자, 손 들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검정색 옷 입으신 우리 남자분 대답해 주실래요? 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어떤 건가요? 예, 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몇 점 나오셨나요, 점수? 중간에 껐어요. 중간에 끄셨어요? 삑사리가 나가지고. 안타깝네요.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 아니 노래방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르는데 네. 온몸을 다해서 원래 이렇게 부를 때랑 네. 앉아서 부를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엄청 음이탈이 많이 나가지고 네. 부끄러워서 그냥 껐습니다. 아니면은 앞에 팬분들이 없으셔서 대충 부르신 건 아니고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점수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제가 안 간 지가 어. 노래방 안 간 지가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와, 진짜 오래되셨네요.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예. 다음에 한번 혹시 점수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아 예. 혹시 가게 되시면. 아니, 저희 그러면 어떻게 사진 촬영을 지금 한번 뭐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팬분들? 아 예. 아니면은 끝나고 끝나고 뭐 할까요? 그러면 끝나고 할까요? 예, 예. 네, 그러면 끝나고 선물과 함께 저희 사진 촬영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대기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하현우는 절대 팬의 댓글을 몰래 찾아보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저기 하얀색 모자 쓰신 남자분 앞에 좀 오셔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O. 자, 정답은 뭐죠? 아, 다시 대답하실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X. 저는 오라 그랬는데 정답은 뭘까요? 하현우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몰래 찾아본 적이 있다. 있으면은 오 그게 오예요? 그죠, 찾아보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는 거죠? 쳐다보지 찾아보시잖아요. 않는다. 그죠? 자, 이걸 근데 O라고 해야 될지 X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찾아보시는 거죠. 찾아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정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네. 사실 저는 찾아보진 않아요. 네, 근데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 이유는 뭐죠? 그 댓글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무서워요. 네? 왜냐면 네. 댓글이 어떤 이제 그 공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평가가 진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10점 이건 9점 8점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아, 오히려 하긴 팬분들은 그래요. 네. 팬분들은 100점이다라고 해도 저는 맞아요. 사실 그게 50점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좀 잘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딱 했는데 왜 베스트 댓글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맨 위에 있는 것만.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봐요. 욕이 아니면 그 재치 있는 좋죠.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엄청 재밌는 댓글들이 많죠. 그런 데서 대부분 저보고 개구리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죠. 아니 그리고 댓글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현우님 댓글이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방송 뭐 요즘 더 많이 나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너무 잘생겨서 반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하현우는 무대 위에서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여기 검정색 옷 입은 여자분 없다. 그러면은 없다예요? 있다. 정답입니다. 이따 남아주시고요. 맞죠, 축하드립니다. 정답. 네. 어떻게 실수한 적 많습니다. 많으시군요. 많죠. 실수한 적 많죠. 근데 우리 그 보시는 팬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실수하시는지. 예, 근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실수 에피소드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연주 틀리는 것도 아, 많고, 막 네네. 뭐 가사 틀리는 것도 많고, 가사가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혼자서 야! 막 그럴 때 적도 있고, 뭐 많죠. 아니 그리고 가사를 가끔 이렇게 만약에 잘못 부르시면 그거를 대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대처는 저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많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지나가 볼게요. 하현우는 복면가왕에 나가면서 부모님께도 안 알렸다. 우리 여기 파랑 색깔 섞이신 여기 여성분, 네, 네네, 말씀 주세요. 부모님께도 안 알렸다. 오 맞으시죠? 안 알렸다. 오. 정답은 뭔가요? 오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께도 안 알리셨어요? 방송국에서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오. 그래서 진짜 저 말 들었어요. 와. 근데 한번 노래 딱 하자마자 그냥 다 알던데요, 그냥. 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 하현우는 머리를 감다가 가사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다.
자, 저기 선글라스 쓰신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있다. 정답! 정답. 축하드립니다. 이게 씻으시면서도 창작을 하시나 봐요. 아니 원래 네. 근데 이게 샤워할 때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는 샤워할 때 핸드폰을 놓고 음성 녹음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데 그게 저만 유독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 샤워나 뭐 씻거나 아니면 산책 같은 걸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이런 식으로. 뇌세포가 살아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 다 네. 그런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들은 일부러 막 샤워를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산책을 진짜 일부러 하고. 창작을 하기 위해서. 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하연우는 절대 셀카를 먼저 찍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이쪽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저요 하신 분 누구시죠? 네, 대답을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경 쓰신 분? 정답은? O일 것 같습니다. O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떤 거죠? 뭐죠? 문제가? 하연우는 절대 셀카를 먼저 찍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오! 정답입니다. 이따가 기다려주시면. 아닌데? 제가 X. X예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셀카를 먼저 이렇게 찍자고 평소에 하진 않는데 네. 공연장이나 행사 같은 데 가서 팬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셀카를 찍자고 하는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와. 간혹 가다가 있어요. 너무 영광이셨겠다, 그 팬분은. 아니 근데 다들 다 셀카를 이제 찍고 있는 와중에 오. 자 여기서 잠깐 찍으시는 너무 팬 서비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다음 문제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연우는 콘서트 끝나고 몰래 SNS 반응을 검색해 본다. 저요! 엄청 크게 저요 하신 분. 정답은 뭘까요? 여기 검정색 옷 입으신. 정답은요? O라고 해주십시오. 정답인가요? 오! 오! 사실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은 오는 아닙니다. 근데 보시죠.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5로 해주신 걸로. 끝나고 남으시면 또 사진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하연우는, 이거 아까 힌트가 있어요. 잘 들어보신 분들은. 하연우는 무대에 너무 몰입해서 가끔 가사를 까먹는다. 여기 여성분 O인가요? 예, 오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따가 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몇 개 남지 않아서 많은 분들 또 문제가 되게 많네요. 문제 너무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만할까요? 이제 사지선다인데 빠르게 그러면 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하연우가 출연했던, 이건 사지선다형이어서 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연우가 출연했던 전설의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죠? 1번 미스터 음악, 2번 우리 동네 음악대장, 3번 가면 속의 락커, 4번 고막 폭격기. 네, 어느 분 할까요? 자, 여기 꼬마 아이 한번 해볼까요? 2번이요.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그럼 바로 가볼게요. 하연우가 복면가왕에서 부르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라젠카 Save Us, 2번 Don't Cry, 3번 일어나 김광석의 일어나, 4번 벚꽃 엔딩. 이쪽에 안경 쓰신 분 정답이 어떤 거죠? 예, 몇 번이요? 4번이시래요. 네. 예, 4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또 벚꽃 있어요. 엔딩. 또 있어. 또 있어요? 네. 3번. 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많이들 지금 또 맞춰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가수님. 하연우가 한 방송에서 밝힌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일까요? 1번 명상, 2번 헬스, 3번 잠, 4번 드라이브. 여기 한복 입으신 분, 네.
1번이요? 자, 1번이 뭐예요? 1번이 명상이었거든요. 2번이 헬스, 3번이 잠, 4번이 드라이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번 정답! 정답!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잠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잠을 자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 받았을 땐 자야 돼요. 저는. 푹 주무셔야 또 이게 세포가 깨어나는군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도 받을 때 잠을 많이 주무시니까. 예. 그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하현우가 과거 컬래버 한 적이 있는 아티스트 누구인지 아까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번 BTS, 2번 태연, 3번 최강창민, 4번 이무진. 여기 빨강색 옷 입으신 분 3번이 뭐예요? 최강창민. 정답! 정답!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네. 하현우가 팬미팅에서 꼭 해보고 싶다 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1번 팬들과 등산하기, 2번 팬들과 MT 가기, 3번 팬들에게 노래 레슨 해주기, 4번 팬들과 방 탈출 게임하기.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남자분. 땡! 죄송합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안 됐네요. 저기 한복 입으신 여성분. 네. 1번 팬들과 등산하기. 정답!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까 제가 등산 얘기했잖아요. 그걸 왜 또 까먹으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저희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예. 우리 하현우 가수님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무대를 이제 바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고 음악을 또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돌덩이라는 노래랑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복면가왕에서 불렀던 라젠카 세이버스. 그러면 먼저 돌덩이 노래부터. 예. 네, 바로 그 이태원 클라스의 너무너무 모든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곡 돌덩이를 저희도 하현우 가수님의 라이브로 저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헤이! 헤이! 리버보드 살짝만 더 한 번 더 넣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하이 그 올려주셨죠? 예. Hit me up and make me strong. 박수! 목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지금씩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이나 뜨겁게 지져봐 절대 곤장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가야니까 너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네.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 오늘 이렇게 다리 아프실 텐데 이렇게 서서 같이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공연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제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근데 어디서 하죠? LA 그 한인 축제. 예, 한인 축제에서 또 공연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얘기 즐겁게 나눠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 곡 이제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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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받으신 분들 저희 두 가지 선물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 멋지신 하현우 가수님과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포토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인을 해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사인도 한 장씩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 선물 받으신 분들부터 한 분씩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와서 포토타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